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혹시 밀수라는 영화 보셨나요? 관객 4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1970년대 해녀들이 밀수에 뛰어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제사에서 실제로 이런 암암리에 밀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밀수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어볼까요?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네요. 아, 네. 영화 밀수 사실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저 너무 재밌게 봐서. 아, 그래요? 네, 이 주제로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너무 설렜어요. 그래요? 네. 450만 명이 벌써 봤다고 하니까. 네. 근데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해녀들이 밀수에 가담을 했었나요? 역사적으로? 네, 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1980년대까지는 경제 생활 측면에서 밀수를 좀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이제 해방 직후부터 이제 어려운 사정 속에서 네. 부족한 물자를 저희가 밀수나 밀무역을 하지 않으면은 벌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녀들이 영화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밀수에 동원된 거는 저희가 1970년대. 라고 봐야 합니다. 70년대부터. 네. 이때는 우리도 나름 경제가 조금 크고요. 먹을 게 생겼는데 사실 공권력이 좀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불법의 규모가 어두운 데서 커지고 네. 기업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녀를 이용한 밀수가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좀 달라붙으면서 좀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공대 밀수라는 게 있었어요. 1960년대에. 특공대 밀수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전쟁 직후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무기 같은 거를 들고서 이제 배에서 쾌속정을 타고서 이제 막 특공대 뭐 밀수 특공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 조직 불법 조직 개입으로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탄생한 게 이제 해녀를 이용한 밀수 방법론. 이게 분선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외항 선박이나 활어 수출선 등이 이제 가까운 바다에서 밀수품을 실은 선박하고 만나가지고 옮겨요 밀수품을. 그러고서 이거 그냥 생선인 척하면서. 예, 맞아요. 생선 뭐 혹은 나머지 뭐 이런 거를 바닷속이나 섬의 바위 틈에 숨겨놓고서 이제 방수 포장을 하고 숨겨놓고서 해녀와 운반책이 육지로 운반하도록 하는 겁니다. 해녀분들이 전복이랑 굴을 딴 게 아니라 밀수품을 따갖고 온 거예요. 맞아요. 바위 틈에서. 그러면 주로 당연히 바닷길 통해서 많이 들어왔겠네요. 사실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육로를 통해서요? 네, 1950년대하고 90년대까지 쭉 보면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해상이 좀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어디서 들어오느냐의 문제예요. 네. 주로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밀수. 중국에서 오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데 미국에서 오는 거는 좀 우리가 항공편이 그래도 좀 일상화가 됐을 때 미국에서 오는 밀수품을 바다로 옮기기는 조금 그렇죠.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희가 바닷길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우니까. 특히 남해안은. 그래서 부산하고 마산의 경공업이 발전했던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에는 당연히 당시 일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떼어놓기 어려웠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수출하기 편한 남해안 지역이 좀 발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밀무역을 하기에도 당연히 무역길이 이제 오가는 데가 편했겠죠. 그래서 당시 일본하고 해상 밀수라고 하면은 이제 활어 선어 수출선하고 외항선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화 밀수 이야기 하시면서 해녀들이 밀수에 동원된 게 70년대부터였다라고 했는데 70년대에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예 우리나라에 밀수가 시작된 거는 역사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주 오래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었겠죠. 해방 전에도. 네. 그러면 해방 전으로 보자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 전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밀수가 시작됐던 시기라고 하면은 해방 직후 공장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해졌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1944년에서 45년 사이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서울 도매물가, 소매도 아니고 도매물가 상승률이 2364%.
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돈이 있어도 뭐를 살 수가 없으면 이렇게 뛰는 건데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밀무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으로 좀 몰린 거죠. 그래서 그때는 대련 만주 이쪽을 좀 근거지로 해가지고 예. 양말이나 비누나 성냥품 같은 일용품을 많이 들여왔는데 충무, 지금은 통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충무항이나 여수를 거쳐가지고 국내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38선이 굳어지면서 대련하고 왕래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전쟁 직후고 하니까 좀 조직화가 된 밀수꾼들이 일본의 그 이즈하라나 대마도 이쪽으로 근거지로 옮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특공대 밀수라고 하는 무장 조직 밀무역을 시작을 해요. 이제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는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좀 일본의 생선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외항선 밀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물건이 없으니까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수를 통해서 좀 얻으려고 했던 물건들은 뭘까요? 사실 지금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1위를 이제 항상 차지했던 품목이 직물류예요. 옷감. 네, 네, 옷감이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1949년생이세요. 네. 통영 분이신데 이제 옛날 자료에 충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가 밀수의 본거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아, 남해 지역. 네네네. 뭐 목포, 여수, 충무, 마산, 부산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제 밀수가 좀 심했는데 야밤에 네. 저희 시어머니 어리실 때 50년대 50년대 네, 50년대 60년대 초반 요때는 네. 이제 해안가에 밀수 선박이 정박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밀수 그 밀항 선원들을 집안에 이렇게 막 숨겨줬대요. 단속을 피해가지고 재워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네네네. 하고 물자가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번 네. 숨겨주고 나면은 그 조금씩 이제 나눠 받았는데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그 옷감 깨끼라고 이제 바느질하는 방식인데 요 옷에 안감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보들보들한 저희 요새는 그냥 이제 조금 저렴한 물건을 사면 보자기로 이렇게 싸주는 그거 있잖아요. 약간 보들보들한 보자기. 네네네네. 되게 약간 광택 나고. 네네네. 그게 그렇게 비싸고 인기가 있었대요. 당시에는. 네, 그거를 밀수로 구하면은 그 부잣집 이게 안감으로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거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 밀항 선원들을 보면은 그 옷감을 허리에 막 칭칭 감고 거기에다가 시계를 막 몇 개씩 주렁주렁 담고. 네, 당시의 부자들. 네, 그럼 집에서도 쓰고 이제 부산, 마산 이런 대도시로 건너가서 좀 팔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자들한테는 또 마카오 신사라는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카오 신사? 이제 수입 이제 옥스퍼드 천으로 그 양복을 맞춰 입은 남자분들을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국내 양복지로 옷을 해 입으면은 한 달이면 무릎이 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했다고. 근데 수입 천으로 이제 마카오 신사가 돼서 딱 나타나면 멋도 있고 오래 가고 참 경제적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카오 신사, 옥스퍼드 천. 근데 밀수도 사실 그 시대가 찾는 물건 자체가 달라질수록 트렌드도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저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니까 밀수품 네. 수요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바뀌는 건 하나 있었죠. 당시는 정부가 수입 금지, 수출 금지 뭐 이런 거를 하던 약간 계획 경제 시절이니까 예. 금지를 하는 거는 항상 수요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좀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니까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밀수하면 빠지지 않는 종류가 아까 말씀드린 직물류에서 이제 기계류로 조금씩 넘어오는 거죠. 특히 모터 달린 것들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공장에서도 필요한데 워낙 자체 생산품 품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제 뭐 해서 넘어오는 게 많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쪽으로 무거운 전자제품 쪽으로 좀 넘어왔고 그리고 단골 제품들이 음식료품하고 네. 한약재, 의약품, 장신구, 귀금속이 되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약이라고 이제 사면 밀가루에 색소 섞은 것도 막 팔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이제 좀 일제 뭐 미제 이런 거를 좋아하다가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는 그런 게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네. 품질이 좋아지니까. 다만 이제 1980년대 되면 우리도 경제가 꽤 크잖아요. 올림픽을 이제 네. 유치할 정도로. 그러면은 이런 생필품들이 사라지고 사치품들이 좀 올라옵니다. 특히 금이 1980년대는 밀수품 한 3위 정도 적발이 돼요. 그래서
취향을 타는 사치품들이 조금 올라오고 귀금속들이 좀 올라오게 된 거죠. 아하. 청취자분들이 허종구님 아니 문익점 선생님이 계시는데라고 노승준님도 문익점 선생님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9966님은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선대회장의 사카린 밀수가 사실인가요? 라는 또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이 빼놓을 수 없는 밀수 사건들이 굵직한 게 좀 있죠. 예,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한비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한비 사건이라고 하나요?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보통 이제 한비 사건. 한국비료공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계열사예요. 당시에 한국비료공업이 건설 자재인 척을 하고 사카린 55톤을 몰래 들여오다가 걸렸습니다. 예, 일본의 대기업인 미쓰이물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비료 공장을 건설하는 도중에 건설 자재라고 속여서 들여온 거죠. 사실 이게 적발됐을 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단 배경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1960년대거든요. 이때 우리나라가 아직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였는데 농업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비료가 사실은 좀 생명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좀 비료 생산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생산을 하려고 온 국민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그걸 건설을 하다가 밀수를 하니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이때 밀수 형태 중에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유령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좀 생산 측면에서 뭐를 하면은 면세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령 회사를 세워서 그 면세를 받아가지고 싸게 자재를 들여온 다음에 유령 회사니까 그냥 도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재는 암시장에 파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비료공업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밀수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안 좋았죠. 이때는 밀수가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였어가지고 더 분노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유명한 그 김두한 씨. 장군의 아들. 장군의 아들 이 드라마에도 이게 나왔었죠, 이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국회에 이제 똥을 뿌렸었죠. 그게 이 사건 때문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966년도에 적발된 한비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 이야기였고, 그러면은 요즘에도 이 불법 밀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딘가에 있겠죠. 있죠. 지난해 제가 관세청에서 배포한 실태 조사를 보니까요. 일단 온라인 오픈마켓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예전에야 뭐 해상, 용로 이랬지만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오픈마켓에서 좀 기승이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치품으로 넘어가서 명품 가방하고 시계가 좀 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약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고, 다이어트 약도.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명품 가품은 한 300억 규모로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이제 뭐 공공조달에서도 밀수가 좀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제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저렴한 물품을 국산이라고 하고 부정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근데 이게 지난해 1,244억 규모 적발이 됐는데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세법 위반 행위이기도 하고 품목하고 가격에 따라서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면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불법이거든요. 지하 경제가 사실 좀 어렵죠. 문제죠. 일단 정확한 기록을 알 수가 없으니까 행정의 근거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게 지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과세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고. 1940년대 70년대 이야기 들었고 또 현재도 밀수가 또 횡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어젯밤 화상으로 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한 동이 전소되고 80대 지체장애인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